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십자도지 하나로 모든 추세에 대한 끝이 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무언가님 목소리 매혹적인데? 목소리가 무슨 소리도 안 나요. 많이 피곤했나봐. 날씨가. 목소리가 너무 이쁘네. 네, 감기 조심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자, 백억대학 지난주에 주말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신청자분들 보니까 몇 자리 안 남았어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카페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그 절차대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독학을 하던 백억대학을 하던 과외를 하던 유료 온라인 강의를 하던 뭐가 됐든지 간에 한 가지는 꾸준히 하면서 주식 관련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양선 마감을 일단 했어요. 근데 오늘의 딱 봉이 위의 꼬리와 아래 꼬리와 몸통이 아주 작은 시가와 종가가 붙어있는 십자선 도지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일단 그러면 이런 거죠. 방향성은 하방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시장에 대한 추가 하락에 대한 힘이 턱턱하면서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와 매도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거래소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보통은 이렇게 조정이 들어갈 때 거래량이 차츰차츰 낮아지는 걸 우리는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십자도지 하나로 모든 추세에 대한 끝이 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을 돌려 세울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주위에서 하도 마이너스 소식만 계속 들리길래 중동에 대한 압박은 커지는 것 같고, 그쵸?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유가나 국제유가 이런 거 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공급에 대한 측과 수요에 대한 측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크게 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심리적인 느낌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쪽인 거고, 그거 이외에 대만에서의 선거들, 앞으로도 미중 분쟁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선거 결과가 나왔고요. 그 이외에는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시장을 뭘 바라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한 축은 실적 시즌에 대한 시장의 반등세, 또 한 축은 성장주 쪽 라인의 반등세, 이런 걸로 한번 우리가 시장이 그런 재료로 언제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들을 전제로 놓고 판단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장의 도지 현상이 몸통을 만들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갈 때 개별적인 종목들의 실적이나 아니면 금일 올라온 종목들의 반대쪽에 있는 성장주 섹터의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야 안정화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자, 그 다음은 삼성전자 1% 마감했어요. 이런 거죠. 지수는 계속 음봉에도 안 좋다 그러던데 삼성전자는 결론은 양선을 3일째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몸통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인 거죠. 하이닉스 마찬가지 그런 시선으로, 만약에 앞으로 나오는 반도체 관련 실적들이 하이닉스가 먼저 흑전을 딱 찍어주고 이후에 삼성전자가 한 분기나 조금 더 이후에 흑전을 제대로 찍어준다면 지금의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앞을 내다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배터리셀 3사는 하방으로 퉁하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었고요. 그 다음 자동차 라인은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날이었고, 네이버 카카오는 비슷했고요. 그 정도네요. 시가총의 상위주들은. 가장 많이 오른 게 한미사이언스. 장중에는 24%까지 갔다가 12% 마감했는데요. 경영권 분쟁이란 재료죠. 경영권 분쟁으로서 우리가 이것들을 재료로 공식화, 로직화해서 이걸 전략으로 꾸준히 베팅을 했을 때 과연 특정한 퍼센트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개별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그룹과 OCI 라인들의 이런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는 지속적으로 뭔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로직화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개별적인 거다. 카카오뱅크 중금리 대출 확장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추이가 굉장히 좋고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이런 거죠. 장중에 20%까지 갔다가 6% 마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점점점 완성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개별적인 이슈가 시장에 튀어나왔을 때 갑자기 급등하다가 빠져버리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HD현대, 다음 일진하이솔루스. 딱 드는 생각은 수소네요. 일진하이솔루스나 일진다이아, 그렇죠? 이런 애들은 수소 관련주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차트의 모습은 중장기에 대한 이평선이 점점점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면이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의 실적을 동반해서 움직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수소라는 섹터가 시장에서 성장주 sek터에 편입이 앞으로 될 것이냐, 이런 시선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다 비슷하고요. 이 정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던 거는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이쪽이네요. 거래대금입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흥하해운. 근데 거래가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이 오늘의 윗꼬리가 굉장히 보기 싫으네요. 갭으로 떠서 강한 상한가를 유지하다가 장중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을 했어요. 당연히 재료는 중동의 이 지정학적인 긴장도가 올라가서 그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흥하해운이 현재 2,000원에서 4,000원, 5,000원이 되는 100% 주가가 급등한 것만큼 흥하해운이 벌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민하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정봉 모습 자체가 굉장히 보기 싫어 보입니다. 한번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거꾸로 물류비의 증가는 현실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 물류비가 일부 올라가는 정도는 이제 재무제표에 1분기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삼양식품 같은 애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제주반도체. 오늘 또 올랐네요. 뒷배경은 AI, 온디바이스 이런 걸로 올랐는데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 대성에너지,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섹터가 이런 식으로 크게 등락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운이랑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실질적으로 국제유가가 미친 듯이 밀어 올라가는 움직임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에너지, 해운, 식량 이런 것들의 순환매가 결론은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언제쯤 정점을 찍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전에 하고 있는 사람은 마무리를 지어줘야겠죠. 그런 모습이네요. 탑30 보겠습니다. 헬로비전. 우리가 아는 헬로비전은 알뜰폰 같은 사업자고 방송 사업자예요. 근데 그런 애가 상한가를 갔다? 알뜰폰이 진짜 엄청난 돈을 버는 사업인가? 방송 사업이 지금 좋은가? 라고 했으나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일 것이다. 판단을 내려볼 수 있고, 과거에 LG 헬로비전이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전기차 충전 사업이었어요. 아무래도 그쪽 관련 개별 모멘텀이 작동했나? 이런 식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한일진공이 세 번째로 상한가를 갔는데요. 배경은 가상화폐 관련 섹터들이에요. 한일진공, KPM테크 이런 애들인데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 개별적으로 튀었다? 100% 작전주적 성격으로. 이거를 과거에 그런 자리가 강력하게 뽑아질 때도 있고 중간중간 이런 자리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섹터들의 초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과거 이력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기 매매 라인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보이는 게 통신 관련 섹터들, 삼성이나 이런 데서 또다시 이제 6G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통신 장비주들이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고요. 라이트론도 마찬가지고, 현대공업, 석유 GSE, 반도체 관련 뒤쪽 섹터 작은 네오셈, 엑시콘, 제주반도체 이런 쪽의 라인도 개별적으로 조금씩 튀었다. 지금까지는 눌려있던 반도체의 대장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수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그쪽에 대한 에너지가 펼쳐지면은 또 조용한 반도체 애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KMW도 5G로, 에코앤드림은 2차전지 섹터에 증설 로직이 들어갔는데요. 우리는 대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뒷단을 보는 것처럼 현재 2차전지 섹터의 대장 배터리 셀 3사와 양극재 라인들은 그렇게 우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개별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현재 그 밑에 있는 엔캠이라든지 이런 애들의 특징은 아무래도 2차전지 소재 섹터 내에서 미국의 법 관련돼서 북미에 대한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 쪽들, 전해액이나 전해질 이런 애들이 좀 개별적으로 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2차전지 섹터는 또 하나의 키워드인 리튬 이산철 배터리로 이미지가 지금 조금씩 변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국의 리튬 이산철 배터리가 가장 큰 에너지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가 뒤에서 니켈 라인으로 따라가고 있었다면, NCM으로 따라가고 있었다면, 국내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못 만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쪽의 비중을 다시 올리면서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 저가 전기차에 깔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라인에서도 국내 배터리에서도 비중이 점차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CTC 흥하해온 다 해온 라인들, 다음 AI 라인의 이스트 소프트, 수익이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하고요. 크라우드웍스 이런 애들, 챗 GPT 스토어 나오면서 움직이는 섹터들,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적인 에너지를 빼면은 에너지 관련주, 그 다음 통신 관련주, 그 다음 안 보이다 오늘부터 다시 보이는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 이 정도의 등락으로 금일 15일에 탑 30이 구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도지 이후에 시장의 판단들, 그 다음 그에 대한 재료들, 가령 실적과 성장주에 대한 반등들, 국내가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성장주 반등으로는 반도체 섹터라든지 AI 이런 라인들의 움직임, 그 다음 실적에 대한 반등으로는 피부미용이라든지 다른 섹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보는 단계인데요. 그냥 미국장도 실적 시즌이 되면서 들어 올려지고 다시 한번 뚫어내고, 국내장도 그런 움직임으로 반등이 나오고, 중화권장도 드디어 제대로 된 부양책의 효과를 발휘하면서 움직이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움직임이 시장에서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는 단계다. 돌다리 두들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중심 잡고 있으면은 기회는 온다. 지금은 중심 잘 잡고 있으면 요번에 이 연속적인 음봉이 과거의 자리에서 언제 나왔었냐, 역으로 추산해서 넘어갔을 때 6번, 8번 나왔던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자리예요. 잘 안 보여요. 이 앞쪽에 급락 같은 이런 자리에서 나왔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반등 나올 때가 지속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오늘 장마강 방송을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목이 아프니까 제가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